안녕. 온라인 이번 방학 온라인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하나요? 23차 시산표를 했어요. 오늘도 시산표를 복습하고 나서 정산표를 할게. 그리고 오늘 할 진도는 정산표야, 정산표. 우리가 점점 저 거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마지막 재무제표 만드는 데까지 점점점 다가가고 있는 중이에요. 정산표 하고 나면 장부 마감을 하고 그럼 바로 재무제표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회계 처음부터 끝까지를 간단하게 1학기 중에 다 배우는 진도가 될 것 같아요. 2학기에 있을 경시대회도 아마 저기부터 여기 끝까지 맞추는 걸 거야. 늘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이 늘 복습을 하죠. 다시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볼게.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그 처음을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회계는 회사에서 돈 계산하는 건데 회사에서 돈 계산을 왜 하냐고? 우리 회사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마지막 최고의 목표는 재무제표 만드는 거야.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 표들. 그런 표들은 5가지 표가 있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 5대 재무제표가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개 정도 배우면 되는 거였죠. 재무상태표는 뭐였다고?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 그 중에 빚이 얼마인지, 그래서 진짜 내 돈 얼마인지, 자산, 부채, 자본. 이걸로 재무 상태를 알 수 있고, 손익계산서는 경영 성과를 알 수 있는 것. 얼마나 돈을 벌었는데 수익, 돈을 얼마 썼는데 비용, 그래서 얼마 남겨먹었는지,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경영 성과를 알아보는 거, 손익계산서. 이 2개 표를 만드는 거지. 돈 계산 잘해가지고 얼마 가지고 있는지, 얼마 벌었는지. 이게 회계의 목표인 거야.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 제일 먼저 이걸 했었어야 되지. 장사를 했어야 되겠지? 그게 회계상의 거래. 기억하니? 회계상의 거래. 회계상의 거래는 발생하는 거잖아, 그냥.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저기 화면 한번 볼래? 회계상의 거래.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거래가 있었대. 1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뭐 물건을 사고 책상을 사고 돈을 갚고 이자를 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대. 이런 거래가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저거는 그냥 눈 밖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최초로 우리 회계하는 사람은 장부에다 적어야 될 거 아니야. 돈 계산을 하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최초의 장부를 적는데 그 장부가 바로 무슨 장부였다고? 거래가 벌어나면 최초의 날짜별로 어떤 거래가 있는지 적는 장부를 분계장이라는 장부라고 했어. 분계장이라는 장부. 분계장부의 준말이겠지. 이거는 분계장부. 그지? 거래가 일어난 걸 최초에 분계하는 것을 분계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회계한다는 소리는 주로 이 분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꺼졌다. 이런 거래가 일어나면 장부에 이렇게 적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건 생략하자. 우리가 계속 해왔었으니까 1월 1일 날 사장님이 출자해서 돈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했고 2월 2일 날 상품을 사오고 돈은 외상으로 했고 3월 3일 날 돈은 늘어났는데 상품 팔았네? 그래서 4천 이익을 남겼고 4월 4일 날 돈이 들어왔는데 이자 수익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 거고 5월 5일 날은 외상값을 갚고 돈으로 줬고 6월 6일 날은 월급이라는 비용을 썼고 7월 7일 날은 수도세를 써서 현금이 나갔네. 이런 거래가 있었던 거죠. 자, 이 분계장은 날짜별로 어떤 거래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부예요. 날짜별로. 근데 우리는 나중에 저기 있는 재무제표 보려면 마지막에 자산 중에 현금이 얼마 있는지 상품이 얼마 있는지 빚이 얼마 있는지 계정별로 알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계정별로 각각의 계정별로 증가 감소를 알고 싶은 장부를 하나 더 만들었지. 그래서 이 분계장이라는 장부 말고 모든 계정이 다 있는 장부라고 해서 총계정 원장 줄여서 원장이라는 장부를 한 개 더 만들어요. 이 분계장이라는 장부에서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에 옮겨 적는 걸 전기라고 불렀죠. 전기. 옮겨 적는다고 전기. 했던 거 기억하니? 전기. 회계 장부 중에는 주요부가 있고 보조부가 있었어요. 중요한 장부가 있고 보조 장부가 있는데 보조 장부는 몰라도 주요 장부,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다. 요거는 기억하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총계정 원장이 분계장을 어떻게 옮겨 적었냐? 이렇게 옮겨 적었어. 현금 계정이 증가했으면 현금 계정의 증가. 날짜는 1월 1일. 왜 증가했는지 상대편 계정 과목. 기억하나요? 금액은 자기 자리, 계정 과목은 상대 계정 과목. 현금이 7,000원 증가했으니까 현금을 7,000원 증가하고 상대 계정 과목이 2개 이상이면 제좌라고 기억했었고 현금이 1,000원 늘어났는데 4월 4일 날 1,000원 늘어났는데 상대편 계정 과목이 이자 수익이니까 이자 수익. 여기서부터는 회계 몰라도 돼요. 그대로 한 개씩 옮겨 적으면 되겠죠. 금액은 자기 자리, 계정은 상대 계정.
그렇게 하면 현금 계정에 차변, 대변 다 이렇게 옮겨지게 되겠죠. 총계정 원장까지 마무리했어요. 거래가 일어나면 붕괴하고 원장이 전개하고, 거래가 일어나면 붕괴하고 전개하고, 거래가 일어나면 붕괴하고 전개하고, 이게 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장부가 붕괴장하고 원장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장부가 중요한 장부인데 잘 옮겨 적었는지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랬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붕괴장에서 총계장 원장에 잘 옮겨냈는지 검사를 해보는 표가 있는데 그 검사하는 표가 시산표에서 계산을 시험 쳐보는 표. 이게 바로 지난 시간 23차시 했던 거죠. 기억하나요? 요거 복습해볼까요? 어떻게 옮겨 적느냐? 여기서 다시 보자. 거래 이중성 때문에 차변과 대변 붕괴는 똑같지. 그게 거래 이중성이야. 차변, 대변 똑같다. 그러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도 똑같다. 대차 평균의 원리였죠. 자, 그럼 봐. 차변 금액은 전기할 때 차변에, 대변의 금액은 전기할 때 대변에 보냈어요. 차변, 대변이 똑같은데 차변 건 차변에, 대변 건 대변에 보냈으니까 여기에 차대변은 다르더라도 차변들의 합계와 대변들의 합계는 똑같겠지. 그렇게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시산표를 만들 때 계정 과목별로 저기 있는 모든 계정들을 다 옮겨 적는데 순서대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기억하죠? 그 순서대로 적어 놓고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비교해 보면 차변, 대변이 똑같아야 되겠지. 얘 두 개가 똑같아야 되겠지. 그렇게 검사해 보는 표였죠. 자, 복습으로 다시 가보자. 빨리 해볼게. 현금의 차변의 합계는 10,000원, 7,000원, 1,000원이어서 18,000원이었어요. 차변의 합계가 18,000원. 그러면 현금 계정에 차변 합계에 18,000원 적으면 되겠지. 대변 합계는 3,000원, 2,000원, 1,000원이니까 6,000원. 대변의 합계는 6,000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차변 합계는 차변에, 대변 합계는 대변에. 상품 계정은 차변 합계 5,000원, 대변 합계 3,000원. 차변 합계 3,000원, 대변 합계 방송이 나오네.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이 그냥 옮겨 적어 볼 테니까 복습한 거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5,000원 증가, 3,000원 감소. 5,000원 증가, 3,000원 감소. 외상매입금은 차변에 5,000원, 차변에 3,000원, 오변에 대변에 5,000원. 3,000원, 5,000원. 자본금은 어땠더라? 대변에 10,000원, 차변에 없죠? 그래서 차변에 없고 대변에 10,000원. 나나나 안아주기. 상품 매출이익 대변에 4,000원. 차변은 없죠. 이자 수익은 대변에 1,000원, 대변에 1,000원, 차변에 없고. 즐거워, 그지? 급여는 차변에 2,000원, 대변에 없어요. 중간에 노래가 나왔어도 우리가 했던 걸 지금 복습하는 거니까 상관없겠죠, 그죠? 수도관할비 차변에 1,000원, 차변에 1,000원. 잘못했다, 그지? 차변에 1,000원, 대변에 얼마, 대변에 얼마, 대변에 얼마, 대변에 얼마, 대변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봤어. 얘 합치면 8,000원이니까 2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29,000원. 대변 합계도 보면 9,000원에 11,000원, 21,000원, 25,000원, 6,000원, 26,000원. 또 틀렸다. 뭐가 틀렸을까? 합계가 틀렸을까? 자, 틀리면 거꾸로 검사해보는 거라 그랬죠. 거꾸로 검사해보는 거. 현금 6,000원, 3,000원 하면 9,000원. 1,000원 하면 14,000원, 24,000원, 28,000원, 29,000원. 산수가 틀렸네요. 그죠? 산수가 틀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계산기를 쓰면 돼요. 계산기. 시험 칠 때 계산을 못하겠으면 옆에 계산기 딱 놔두고 시험 치면 된다고? 우리 회계는 계산을 묻는 게 아니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 계산기 가져와서 시험 쳐도 됩니다. 자, 차변, 대변이 똑같았죠? 그러면 내가 붕괴를 전개 잘했구나. 검사해보는 게 합계 시산표라고 그랬어요. 왜 합계냐?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검사해봤으니까 합계 시산표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합계 시산표인데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복습이 너무 길어진다, 그지? 현금 계정이 18,000원이 늘어나고 6,000원이 줄어들었으니까 6,000원씩 상계하고 12,000원만 늘어나서 잔액만 가져오는 거야. 잔액만. 그러면 18,000원이 늘어나고 6,000원이 줄어들었으니까 얘 쓰지 말고 남아있는 잔액만 12,000원만 쓰는 방법이 잔액시산표라고 해요. 잔액시산표. 잔액시산표는 두 개 중에 한 군데만 남겠죠. 상품 계정도 보세요.
5,000원 늘어나고 3,000원 늘으니까 상계하고 나서 차변에 2,000원이 남잖아. 그치? 한쪽이 증가하고 한쪽이 감소니까. 그러니까 차변에 증가하는 2,000원만 갖다 놓는 거죠. 크게 있고 작은 게 있으면 여기 맞추는 게 아니고 5,000원 있고 3,000원 있으면 3,000원 상계시키고 남는 게 여기 2,000원이 남잖아. 그치? 외상매입금은 저기서 해도 되지만 여기서 해도 되지만 이거 보고 바로 해도 되겠지. 5,000원 증가하고 3,000원 줄어들었으니까 2,000원만 대변의 자등이 남는다. 자본금은 10,000원 증가하고 줄어든 게 없죠? 그래서 10,000원 남고,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도 4,000원 발생했는데 소멸된 게 없죠? 그래서 대변에 4,000원이 남고, 이자 수익도 발생했는데 줄어드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대변에 1,000원. 비용은 차변에 있고 대변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2,000원. 수도관광비 발생한 거 1,000원. 똑같은 금액씩을 뺐으니까 아마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같을 텐데 1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17,000원이고요. 대변의 합계도 1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17,000원. 우와, 차변 대변 금액이 똑같죠? 이렇게 해보는 게 잔액시산표. 만드는 방법에 따라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는 무슨 표일까? 합계잔액시산표는 차변의 합계, 바로 차대변의 합계 쓰고 그 다음에 잔액을 한 번에 다 만들어 놓은 이 표가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23차 시를 이렇게 마쳤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것은 정산표라고 했지? 우와, 복습을 이렇게 길게 했는데 정산표 언제 할까?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봐. 거래가 일어나면 날짜별로 분계했고 계정별로 원장이 전개했어요. 그거 잘했는지 검사까지 했어요. 와, 검사까지 해서 틀린 게 없으니까 이제 잘 됐네. 그럼 뭐 해야 돼, 마지막에는? 어쨌든 이거 만들려고 가야 되는 거잖아. 두 가지 중요한 장부도 했고 검사해보니까 틀리지도 않았어. 그러면 이제 드디어 얘하고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했었던 자료를 다 정리하는 표를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쌤이 표현을 한대. 검사가 끝나고 났으면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총 정리하는 표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바로 정산표예요. 뭐 정산한다는 말 쓰잖아. 뭔가 할 때 마지막에 다 결론 내가지고 얼마인지 다 모아놓고 하는 거 정산해본다. 정산표라고 해요. 계산을 정리하는 표가 되겠죠. 정산표. 자, 그럼 정산표는 그 예전에 했었던 것들 중에 제일 잘 정리된 걸 가져와야 되겠어. 거래가 잘 정리됐니? 분계가 잘 정리됐니? 원장이 잘 정리됐니? 시산표가 잘 정리됐니? 시산표까지가 제일 잘 정리됐죠? 근데 시산표에는 세 가지 시산표가 있었네.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 뭐가 제일 잘 정리됐을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합계잔액시산표라고 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아니죠. 합계잔액시산표는 내용이 많다 뿐이지 잘 정리된 것은 증가하고 감소하고 남아있는 것만 한 거니까 현금이 18,000원 증가하고 6,000원 줄어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12,000원만 있어요가 더 잘 정리된 거잖아. 나중에 여기 재무제표에도 현금 12,000원만 있어요 라고 쓸 거니까 얼마 증가하고 감소된 거 쓸 필요 없겠죠? 남아있는 잔액만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잘 정리된 표는 잔액시산표예요. 그러면 정산표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 중에 잔액시산표는 이렇게 주면 잔액시산표겠죠. 이게 잔액시산표지, 그지? 정산표를 만들려면 표가 3개가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하는데 그 전에 했었던 자료 중에 제일 잘 정리된 잔액시산표를 가져와서 하면 되겠습니다. 잔액시산표를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표는 잔액시산표에 제일 잘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만들지,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만들지, 이게 나중에 목표니까 그거 할 자료들을 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잔액시산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잔액시산표는 여기 했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정산표는 옮겨오기만 하면 돼. 자, 정산표의 계정 순서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로. 원래 옆줄은 없는데 선생님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구분하라고 줄 쳐놨어요. 자, 그대로 가져와 볼까? 잔액시산표 가져오는 겁니다. 현금은 잔액이 자산이니까 차변에 남겠죠. 차변에 있는 것만 12,000원 가져오면 되겠어요. 대변은 당연히 없겠죠. 잔액시산표니까 둘 중에 한 군데만 잔액이 남으니까. 상품은 차변에 2,000원이 남을 거야. 차변에 2,000원이 남아있으니까 자산은 차변에. 부채는 어떻게 됐니? 부채는 대변에 2,000원이 남았죠? 차변은 없고 대변에 2,000원.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잔액시산표의 대변에 2,000원.
새로운 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잔액 시산표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자본금은 대변의 잔액이 남았죠? 10,000원. 대변의 잔액이 10,000원 남았어요.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에 4,000원 남았을 거예요. 대변에 4,000원. 이자 수익도 수익이니까 차변 없고 대변에만 남았죠? 대변에 1,000원. 급여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잔액이 남았어. 급여 1,000원. 수도 광열비는 차변에 1,000원. 자, 그러면 차변 대변 합치면 똑같아야 되겠지. 왜? 여기서도 똑같았잖아. 그러니까 합쳐서 얼마? 17,000원. 그 다음에 17,000원. 똑같죠? 여기 한 칸은 일단 비워둡시다. 더하면 급여가 2,000원이래요. 틀렸네요. 그러면 거꾸로 가가지고 다시 고쳐보면 되겠지? 급여가 2,000원이래요. 그러면 17,000원, 17,000원 맞네요. 잔액 시산표는 정산표의 3분의 1을 만들었어요. 잔액 시산표에서 가지고 오기만 하면 돼요. 그림이 이제 만들어서 채워야 될 게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잖아. 어려울 게 한 개도 없어요. 정산표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는 게 어렵지. 이건 가져오면 되거든. 봐봐. 잔액시산표 제일 잘 정리된 표를 가지고 마지막에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만들 자료를 가져오면 되는데 손익계산서는 뭐하고 뭐로 평원돼 있니? 수익하고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여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수익과 비용만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잔액시산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자, 가져와 볼까? 원래는 다 까만색으로 해야 되는데 쌤이 노란색으로 해볼게.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가져오는 거니까 수익이 대변의 잔액이 상품 매출이익이 4,000원, 이자 수익 1,000원 있잖아? 대변에 있는 걸 그대로 대변에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0원 가져오고 김준하 쌤 자꾸 하품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들도 졸리는데 이자 수익 대변에 1,000원, 1,000원 다 가져오고 차변권, 대변권, 대변에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있잖아. 수익도 있지만 비용도 있죠? 비용도 가져옵시다.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2,000원, 대변에 1,000원. 뭔가 여기하고 이제 점점 가까워지잖아, 결론이. 그렇지 않니?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뭐 가져온다고? 자산, 부채, 자본 가져오면 되잖아. 이건 파란 걸로 해볼게요. 원래는 까만 걸로 하는 거야. 자산, 부채, 자본을 가져오면 돼. 그대로 차변권, 차변에, 대변권, 대변에. 차변에 얼마? 12,000원. 현금은 차변에 2,000원 있으니까 차변에 2,000원. 2,000원 가져왔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부채가 대변에 2,000원 있으니까 부채 대변에 2,000원. 자본금은 대변에 10,000원이니까 대변에 10,000원. 다 가져왔죠. 다 가져온 거야. 다 가져왔어. 수익비용은 손익계산서에 갔을 거니까. 이러면 정산표가 끝이라니까 그냥. 합계만 이제 내봅시다. 근데 웃긴 게 있어. 차대변이 시산표는 똑같았죠. 근데 손익계산서의 차대변이 맞는지 보세요. 대변의 합계가 5,000원이고 차변의 합계가 3,000원이에요. 다를 수 있죠, 이거는. 그죠? 똑같은 걸 다 가져온 게 아니고 일부만 가져왔으니까, 수익 비용만 가져왔으니까. 수익이 5,000원 나고 비용이 합쳐서 3,000원 난 거지. 그러면 차대변, 손익계산서든 재무상태표는 어쨌든 차대변은 때려주기도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에 5,000원으로 똑같이 맞추려고 하면 여기에 얼마가 더 있어야 되겠지. 이거 얼마가 더 있어야 될까? 5,000원에서 3,000원이니까 얼마? 2,000원이 더 있어야 되겠죠? 2,000원. 이건 빨간색으로 쓰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2,000원. 이 2,000원의 뜻은 뭘까요? 수익이 5,000원이었어요. 수익이 5,000원. 비용이 3,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5,000원이고 여기가 3,000원이니까 똑같이 맞춰줄 여기 있는 2,000원만큼 이게 뭐라고? 손실이니? 손실 아니죠? 수익이 크고 비용이 작은 거니까 요만큼의 크기는 이익이 난 거지.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 재산법 손익법에서 손익법 기억나죠?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 얘를 뭐라고 쓰느냐? 이번 회계기간의 이익이다. 단기 순이익이라고 쓰는 거야. 빨간색으로. 원래는 여기가 크니까 자리가 아니어서 여기다 빨간색으로 쓰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들의 합일 거야. 자산들의 합. 얼마가 될까? 다 합치면 14,000원일 거예요. 여기 대변은 수익과 부채와 자본의 합이겠네. 합치면 얼마? 12,000원이에요. 여기도 안 맞죠? 안 맞을 수밖에 없지. 똑같은 걸 가지고 왔는데 2,000원 차이가 나게 가져왔으니까 여기도 2,000원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차대변을 똑같이 맞춰야 돼. 여기 14,000원을 맞추려고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 여기 얼마 써줘야 될까? 여기도 당기순이익이 2,000원이 발생하겠죠?
똑같은 거에서 손익계산서에 2,000원 다르게 가져왔으니 여기도 2,000원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늘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과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은 똑같이 나오겠죠.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과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종산표는 이렇게 만들면 끝이네요. 종산표를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잔액상표 갖다 놓고 손익계산서에는 수익비용 가져오고 재무상태표에는 자산부채 자본을 가져와서 차변 대변 금액 비교해서 당기순이익이 났는지 당기순손실이 났는지 쓰면 끝인 거죠. 해석이 어려울 뿐이에요. 해석이 어려울 뿐이에요. 여기 있는 것은 내용이 뭐가 되겠니? 내용으로 따지면 총 수익이 될 거야. 왜? 손익계산서에 대변에 있으니까 수익만 모였으니까 총 수익. 손익계산서에 차변에 있는 건 뭐가 될까? 총 비용이 되겠죠? 비용. 재산법 손익법 기억나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그만큼 차이가 당기순이익이었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2,000원 나는 거고, 얘는 뭘까? 회계 기반의 재무상태표니까 이거 기억나니? 기초의 재무상태표와 기말의 재무상태표 비교하는데 얘는 마지막이니까 기말의 자산이 되겠지. 회계 기말의 자산. 요 부채는 장사 다 끝나고 이 부채니까 기말 부채가 될 거야. 기말 부채. 그러면 봐봐봐. 기말 자산이고 기말 부채면 얘는 기말 자본일까? 아니지. 왜? 얘는 처음부터 있었던 자본이잖아. 얘는 기초 자본이에요. 기초 자본. 얘는 뭐였지 아까? 여기서 똑같이 차이 난 당기순 이익이었지. 당기순 이익. 어머, 이거 기억나니? 기말 자산하고 기말 부채하고 기말 자본이 있어야 다 차대비율이 똑같은 거니까 기말 기초 자본하고 당기순 이익가 합쳐야지 이게 뭐가 될까? 기말 자본이 되겠지. 우리 재산법 손익법 할 때 처음에 10,000원이었는데 기초 자본, 당기순 이익 합치면 그게 기말 자본이 되는 거 있잖아. 기말 자본 빼기 기초 자본은 당기순 이익. 이 재무상태표 정산표에서도 그 재산법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손익법에 의한 당기순이익,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비교해서 재산법에 대한 당기순이익, 그게 똑같이 나타난다. 재산법, 손익법, 재무상태표와 손익관사의 관계가 여기에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종친선 들리지? 그래서 24차 시는 이렇게 끝.